예, 2024년 7월 22일, 음력으로는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예, 오늘 태고사의 새발견 140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또 그다음에 국사학과, 역사학과, 또 예전에는 사법고시라 해가지고 한국사, 문화사 뭐 이런 데까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는 이제 거의 90%가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학의 국사학과, 역사학과에 뭐 서울대를 비롯해 가지고 고려대를 포함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병도라든지 그다음에 신숙호라든지 또 서강대학교 이기백 신한국사 신론 이런 뭐 책들이 두루두루 있는데 그러한 역사서는 이제 아궁이에 이제 집어 넣을 때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서점에 나와 있는 한국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책들도 대부분 그들에게서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사고의 새로운 어떤 연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연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식민사관에 입각해 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열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연구를 하지 않는다. 고로 네 번째는 그들은 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누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의 어원은 라틴어에서도 이제 갓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산스크리트에서도 고라 그러고 갓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원래 이 신의 이 의미와 개념은 천문을 헤아리는 사제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 그러니까 천문을 헤아리는 사제라고 하면 천문학과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 예술, 사냥, 풍수지리까지 6개를 갖춘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이 신이라는 뜻은 이러한 천문을 헤아리는 사제들이 농기구를 잡는다는 뜻을 담고 있고, 또 이 경주에서 발굴된 신라시대의 금파라고 하는데 이걸 황금지팡이라고 하죠. 사제들이 들고 다녔던 것이 이제 금파라고 하는데 황금지팡이라 그러죠. 신라시대 때 이 금파는 좀 단순한 형태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 흉노식 스키타이 시대의 금파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거를 도끼, 납, 망치, 칼의 형태가 뒤엉킨 매우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것은 바로 천문을 헤아리는
사제로서의 유계를 갖춘 인간으로서 영적 지도자적 역할을 가능한 사람을 우리가 신이라 한다. 예,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신은 그들이 이야기고요. 원래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샤먼 문화 시대 때 바로 천문을 헤아리는 사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매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제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신라 시대 때 마리깐이라든지 이사금이라든지 차창웅이라든지 이런 아주 독특한 이름이죠.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잘 익히 잘 알고 들어보지 못했던 이제 왕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교식의 이제 시대에 올 때 진흥왕, 법흥왕 이렇게 이제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이제 왕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립이라는 뜻은 우두머리 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간은 이제 최고라는 뜻이죠. 최고. 그 중에서 최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흉노 스키타이의 우리가 천자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탱글이라고 그러죠. 탱글이. 자, 그래서 탱리고도라는 말도 있는데요. 탱리라는 뜻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끼라든지 낫, 망치, 칼을 드는 사람, 그러한 농기구를 잡는 사람, 우두머리, 이걸 탱리라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단군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들은 바로 아까 탱리고드라는 뜻은 바로 이 가까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마리깐과 같은 말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잘 알고 있는 이사금이라는 말이 있죠. 요 이사금이라는 말은 마리깐보다는 좀 낮은 호칭인데요. 여기서 노는 내용이 바로 신선놀이를 하는 신선놀이를 하는 기능자의 명칭이다 이거죠. 신선놀이를 하는 기능자의 명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선놀이는 또 뭐냐 이거지. 신선놀이는 바로 스키타의 흉노들이 부도를 위해서 올림포스에서 천하의 인재를 뽑는 일종의 올림피아드 행사라는 것이죠. 신선놀이라는 것은.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참 신선노름하네. 이런 말 우리가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는 스키타의 흉노들이 부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림포스에서 천하의 인재를 뽑는 일종의 올림피아드 행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선노름, 신선도가 바로 우리가 신선교라고 말하고 샤머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신권을 지향하고요. 신라의 육촌, 이런 육부들이 바로 뭐냐면은 부도 사원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라 육촌이라고 하면 경주 지방에 조그만 업 단위의 촌락이 모여가지고 박흑개서를 뽑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신라 육촌은 가야 육촌 육가야하고 그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 노인촌이라는 것은 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 업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노예를 가지고 있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 단위의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졌다는 뜻은 이들이 육가야가
육촌이 신라 육촌 육가야가 각기 독자적인 병력과 직업을 의미하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독립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주 지역은 그 일대가 웅장한 왕궁과 백성들이 흥청거리는 거창한 도지가 보이지 않죠. 아닌 부도 지역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경주는. 자, 그래서 왕궁터라든지 시끌벅적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나라 때 만들었던 이 자금성도 바로 부도의 성인데요. 물론 당연히 이 자금성도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자, 그래서 신라가 이 전성기일 때는 전성기일 때는 약 20만 처가 있었고요. 엄리는 1300여 방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트로 밥을 지어 먹었으며 처마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기와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도는 북도치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신선도는 저 우리말 단어는 바로 조두를 사용했다. 조두라는 것은 훌륭한 대리모를 위해서 훌륭한 시를 우리가 남기기 위한 것을 우리가 유산이라고 한다 이거죠. 유산. 시를 남기는 것을 유산이라고 한다 이거죠. 우리가 이 재물을 남기는 것이 유산이 아니라 옛날에 사문의 시대 때는 자기의 시를 대리목에 남기는 것을 유산이라 했다 이거죠. 자, 조두를 사용했고, 네 번째는 나을신궁 많이 들어보셨죠? 자, 나을신궁에 욕조가 있었다는 것은 신성시대였다는 뜻이고 부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묘청의 날인 샤먼의 이야기다. 이것은 묘청의 날은 바로 샤먼들의 이야기인데, 이 샤먼과 유교 이데올로기가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먼을 대표하는 묘청과 유교를 대표하는 김부시기가 권력투쟁을 벌여서 유교가 샤먼을 이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유가에는 보통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통치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부도의 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우리가 가락국이죠. 가야 김수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가락국은 한반도의 일정 나라가 아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미트라 신이 이제 중요한데, 이 미트라 신이라는 것은 바로 강력한 수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스크트로 미트라는 뜻은 우주의 지배자. 자,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래서 샤먼 시대 때 우리의 신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야 고분은 샤먼의 신전이지 왕의 무덤이 아니다. 두 번째는 고분은 종교적인 시설물이지 미트라 신전이지, 이 고분은 뭐냐면 사람을 묻기 위한 시설은 아니다. 세 번째, 산스크리트 미트라는 우주의 지배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수소와 싸우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번째, 거대한 교단을 가지고 수도의 공예에 열광했다는 것이죠. 거대한 교관을 가지고 수소의 공회에 우리가 매우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수소의 공예, 수소를 우리가 희생 삼아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거대한 교단을 가지고 수도의 공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테라신을 우리가 원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소니까요. 원, 우, 그 다음에 제석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용왕신이라도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부경과 관계가 있고, 자, 그래서 이 미테라신은 동종 형식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즉,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전에서는 맞춤나이 대림모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빌밀 의례를 가지고 있고요. 규모는 약 한 50명. 황금별과 칠옥성이 있는데 이 칠옥성은 북두칠성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신성한 부도가 나오고 집안의 무용총이라든지 그동안에 부도와 관계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가야 고문도 같은 그 부도의 부도지라는 것이죠. 신성한 부도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중국의 압록강 위에 집안의 무용충도 그것을 말하고요. 자, 그래서 집안의 무용충은 고구려 것이 아니라 고구려 내에 있는 신라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라에 고구려에 편입되어 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김춘추가 뭐냐면 고구려에 자기 발로 뭐냐면은 거기에 염탐하러 스파이 노릇하러 이제 거기 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집안의 무용청은 바로 신라의 부도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신라는 고구려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가야 고분도 같은 양식을 띠고 있고요. 이 고분 안에는 해부를 한 흔적이 있고 해골들이 많이 널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번째 비밀 결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도 지역에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비밀 결사가 있고, 이거를 금난산성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금난산성. 자, 그래서 이거는 결사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소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약병들이 있고요. 해부학 인형이 있고요. 인체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앙당이 있죠. 선앙당. 대금 산조와 정학 두 개죠. 그 다음에 연등불이 있고, 연등불. 지혜를 밝혀주는 등불이 저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활활 불이 타오르는 지금 현재 태양신을 상징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오늘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무대인 바로 이 샤먼들을 지키는 지금 현재 군인들, 화랑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달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우리가 삼신 할머님 비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도 자, 그래서 경주에 있는 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가야에 있는 이 고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분은 온누리를 지배했던 부도 문명 시대의 유물들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런 역사 이야기들은 이제는 버릴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분들은 왕을 장사 지내기 위한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물을 숨기려고 했던 유물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추왕릉에서 발굴된 부분을 보면 알겠는데, 이 미추왕릉에서도 황금 지팡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난, 그 다음에 승배, 네 번째 신상용 장신구, 다섯 번째 연금술에 서 있는 토기,
그다음 마구등이 이제 여기서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추방릉을 우리가 발굴해 보니까 유물은 5세기에서 6세기경에 가야 지역 발해 유물의 장식물은 모두 이 지중해식 로마 켈트 양식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페르시아 유리잔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화, 중국이죠. 진화의 뭐냐면 육조 시대의 유물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조는 주로 장강, 양쯔강을 말하죠. 장강유역에서 발굴한 발호한 왕조들로서 4세기에서 6세기까지 하다가 결국 원주민에게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육조는 주로 장강유역에 발굴한 왕조들로서 4세기에서 6세기에 이 진화 땅, 지금 중국 땅에 있는 흉노 5호들의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또 고분에는 공예 문양이 있는데 이것은 알타이 이란 지방에까지 펼쳐져 있는데 이 유물들은 시베리아라든지 동유럽까지 널리 이제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노르기가 달린 이 금관이라든지 금귀고리는 진화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즉 진화는 중국을 말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청나라 시대 때 만주 원류고에 청나라 지리선데요. 신라가 그 고구려 영역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당서에서는 신라의 영역이 만주에 있는 세계성과 중원의 9주가 있더라는 것이죠. 신라 영역이. 자, 고대 한국의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였고 그 무대가 샤머니즘의 중심지인 만주와 시베리아 아무르 일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4대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서 궁극에는 자주적 4대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4대주의자로 이제 남게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샤먼 제국을 부활하고 우리가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역사를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일부로서 이야기되었다. 이 중국 문화의 일부로서 공부되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바로 중국 문화와는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인 그 문화였고 그 무대가 샤머니즘의 중심지인 만주와 시베리아라고 말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샤머니즘은 우리의 전통 제국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것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에서는 마치 샤머니즘이라 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리 기독교에서 그런 소리를 해도 이 샤먼의 제국은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태왕릉은 신라의 금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라에서 호태왕의 밥그릇 그 청동 유물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버리고 이제는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